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하나의 역대급 연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유세에서 나온 그의 명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가족사를 말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선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연설 내내 가슴이 아파 눈물을 참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약자의 고통을 잘 아는 그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 가족들, 제가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할게요. 하도 가족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다가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의 화장실 시장 청소부, 요즘 말로 환경미화원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면서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받고 휴지 팔고 살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남정대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 건설 탄광 광부하시다가 탄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노동하시다가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에 연락 왔더군요. 우리 누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살기 어려워서 지금 말썽난 그 누님입니다. 그 다음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둘. 그 밑에 제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있습니다. 제 집안이 이렇습니다. 근데 누가 흉보더군요. 그 집안이 엉망이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부정부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만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어지는 권한이 있다면 최대치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나는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좋은 일이라 해도 확신이 들어도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잘못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자기 발등 찍는 이 애절한 국민들을 설득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손 함께 잡고 앞으로 반 발짝씩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형수 욕설을 비롯한 조카 변호 이력 등 가족과 관련한 논란의 공격을 당하자 이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해
모여든 지지자와 시민들 앞에서 하도 가족 같고 말이 많으니 우리 가족들을 갖고 얘기 한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즉석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가족사를 언급하다 목소리가 떨리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성남의 한 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아버지와 시장 내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며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또 탄광에서 건설 노동을 하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큰형님, 야쿠르트 배달, 미싱사 일을 하다 화장실에서 사망한 여동생 등도 언급했는데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형님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후보는 누가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보던데 저 정말 열심히 살았다며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고 부정부패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 그중 한 분이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요구해서 차단했더니 그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제 집안이 이렇다며 하지만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이 후보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냐며 제 출신이 미천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시라.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런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인 거죠. 제일 밑에서부터 지금 위치까지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일군 사람, 가난과 힘듦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시대정신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자의 대변자, 이재명이 적임자입니다. 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정당사에 지금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이제는 끝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준석 대표 계획 100% 그대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원하던 거를 얻어간 겁니다. 선대위가 무슨 요란하게 무슨 기구만 크다고 해서 선대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하며 같은 선거 유세에도 나섰지만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라는 평가와 윤석열 후보가 포용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이 아주 놀고 앉아 있는 건데요. 그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 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담판은 어깨동무를 하고 만세를 부르며 끝났는데요. 극단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이 폭탄주와 함께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빨리 만나서 술을 먹지 그랬나 싶은데요. 정당 사상 유례가 없던 당대표의 자맹 시위는 닷새 전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윤 후보 측근들은 물론 후보 본인까지 대놓고 저격했는데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행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이 대표의 재충전이라며 대수롭지 않던 윤 후보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지지율까지 출렁이자 이 대표를 극찬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젊은 당대표라는 희대의 어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울산으로 달려간 윤 후보는 소통 강화를 약속했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 합의하면서 이 대표의 시위를 끝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윤 후보 측은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극적인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분위기지만 이 대표 측은 대표의 완전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쇼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를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로써 정상적인 선대위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이미 선대위 활동을 시작한 김병준 위원장 등 윤 후보 측근 인사들과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 소지는 여전한데요. 배 한 척의 선장이 둘인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산으로 가는 거죠. 김종인 카드가 부활하자
김 위원장과 껄끄러운 관계인 홍준표 의원은 이젠 마음 편히 백의종군할 수 있다며 선대위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요. 당내에선 처음부터 이렇게 싸울 문제였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극적인 합의 소식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을 잃는 순간이라는 반응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되짚어보면 이건 이준석의 정치쇼였는데요. 두 가지를 노린 거죠. 이슈 선점을 통한 국힘당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것과 그리고 당내 대선판 주도를 김종인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한 건데요. 원하는 걸 다 얻은 겁니다. 이미 준비해놓은 빨간 후드티가 그 증거인데요. 하루 만에 그 밤중에 어디서 주문해서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30대 젊은 꼰대 당대표의 얄팍한 꼼수가 과연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일에는 빨간 후드티를 입은 준스톤과 윤시번이 함께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